2001반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시간은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나를 살린 물의 환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 물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서 이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게 되고, 이렇게 바다, 하천, 땅에 떨어진 비들은 하천이 흘러 바다에 합류하게 되거나 바다에서 증발, 혹은 땅에 떨어진 물들은 지하수에 스며서 다시 바다와 합류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물도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강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강인데, 이 강은 어쩌다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을까요? 이 사진 왼편 저쪽에 공장 굴뚝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 공장에서 사용한 폐수를 혹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건 아닐까요? 이 강에서 물고기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은요, 이 오염 물질이 많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정작용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스스로 깨끗해지는 과정을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염 물질이 너무 많아서 자정작용만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이렇게 오염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오염이 시작된 물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물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보실 텐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미생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미생물이 물속에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하는 일인데요. 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자정작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바로 오염물질을 먹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을 때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소입니다. 보통 물속 안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이 좋은 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야 좋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버리게 되면, 지금 화면 위쪽에 있는 물고기 보시겠어요? 네, 굉장히 표정이 위태로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물고기가 마셔야 되는 산소까지 모조리 오염물질을 먹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죽은 물고기의 사체가 다시 강을 오염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면 그 강은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했던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발 깨끗한 물로 하천에 잘 방류해야 될 텐데 잘 방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물은 더러워졌죠. 이렇게 더러워진 물은 하수처리 시설이라는 시설을 거쳐서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하천에 방류하게 됩니다. 이런 하수처리 시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이 오염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하수도 시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1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물로서 전해지는 수인성 전염병, 이거에 대한 가장 예방 의료시설이 바로 하수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수도 시설을 철저히 만들어야 우리도 건강하고 자연도 건강해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수는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수 처리를 진행하는데요. 가장 크게 오수, 그리고 우수로 나뉩니다. 보통 오수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용한 물, 그러니까 가정하수, 공장폐수,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지하수, 유입되는 지하수량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뺀 나머지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을 우수라고 합니다.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우리가 사용한 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깨끗한 편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물을 다르게 처리하기도 하고 같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수가 흐르는 관을 오수관거, 그리고 우수가 흐르는 관을 우수관거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관을 합쳐서 처리하기도 하고 분류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림 속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의 관으로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 오수도 우수도 모두 하수 처리장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함유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수관과 우수관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방식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수관은 바로 빗물 토구를 통해서 하천에 방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수는 오수끼리 모아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이로울까요? 사실 이 두 방식은 이 상황에 따라서 함유식이 나올 수도 있고 분류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에는 오수와 우수가 모두 하수 처리를 끝낸 다음 하천에 방류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하천에 방류될 수 있지만 이 장마 처리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마 처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하수 처리해야 될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하수 처리장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고 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오수, 우수 가리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수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했던 오수 또한 하천에 그대로 방류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마 철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되면 하천에 방류되는 수질의 오염도가 굉장히 증폭되겠죠. 이 분류식으로 오게 되면요. 이 오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천에 방류가 되지만 오수는 무조건 하수 처리장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했던 더러운 물이 무조건 정화 장치를 거친 다음 하천에 방류되기 때문에 그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이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관 안에 고형물이 고이기 쉽고 이 오염물질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 안이 더러워지는 건데요. 그 후에 첫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그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방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함께 처리되는 함유식이고요. 오른쪽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처리되는 분류식입니다. 이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유리합니다. 물이 그만큼 못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이 우수를 받아다가 하천에 바로바로 방류하는 함유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분류식 하수도보다 공사 시공이 쉽습니다. 오수관이나 우수관은 분류하지 않고 다 한 대 한 관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비교적 쉽습니다. 단점은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빗물과 함께 오수가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우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는 수질이 맑았다, 오염됐다, 이 수질이 들락날락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일률적인 수질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수 처리장 입장에선 효율적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분류식으로 오게 되면요, 이 우수관과 오수관을 따로 묻기 때문에 오수관 같은 경우 사시사철 어느 정도 일정한 평균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 여유폭을 두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오수관은 굉장히 관이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작은 관을 땅속에 묻기 때문에 결국엔 토공사를 할 양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오수를 함유관과 같이 이 하천에 직접 방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와 반대로 단점은 강우 초기에 도로 위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방류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 시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연결하거나 우수관과 오수관을 연결하는 이 접촉을 잘못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유식이든 분류식이든 이렇게 모아온 하수를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침사지, 유량 조정지, 그리고 1차 침전지,
생물 반응조, 2차 침전지, 소독조를 거쳐 하천에 방류되게 됩니다. 첫 단계부터 하는 일을 조금 같이 보실 텐데요. 이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섞여 있을 수 있는 하수 안의 모래나 찌꺼기들을 우선 1차적으로 걸러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걸러내고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침사지에서는 거름망이라는 게 있고 물이 이 거름망을 통과하면서 이런 것들이 걸러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유량조정조인데요. 이것은 그 다음 생물 반응조에 이 물이 들어가는 양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침전지인데요. 이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침전지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 첫 번째 1차 침전지의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왔던 하수에 있을 수 있는 찌꺼기들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생물 반응조를 거친 물 안에 들어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사이에 있는 생물 반응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고 이 미생물들이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을 때 필요한 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요. 이렇게 산소를 생물반응조 안에 불어넣는다고 해서 이 생물반응조의 경우에 포기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2차 침전지까지 완료가 된 물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독조에 들어가게 되고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염소, 자외선 등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병원균을 제거한 후 하천에 방류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그림을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침사지,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이렇게 단계가 진행되면서 이 빨간 색깔 화살표가 캐릭터 쪽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 시설 안을 돌아다녀야 될 텐데 저 빨간색 화살표는 어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약품을 넣고 가라앉힐 때 밑부분에 가라앉은 아이들도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위에 깨끗한 물을 걸러서 하천에 방류를 한 후에 분명히 그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들도 있을 텐데요. 이 찌꺼기들을 다른 말로 슬러지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슬러지를 처리하고 나면 하수처리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만든 슬러지는 맨 첫 번째 농축조에 들어가서 젖은 몸을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린 슬러지를요, 소화조로 가지고 가서 썩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썩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 메탄가스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메탄가스는 탈황장치에서 황화수소를 빼고 가스 저장 탱크에 저장되게 되면 이것이 화석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되고 메탄가스가 나오고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난 다음에도 남은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은 슬러지들은 탈수기에 가서 마저 남은 물을 꼭 짠 후에 갈아줍니다. 그렇게 작아진 슬러지를 땅속에 매립하거나 아니면 퇴비화시켜서 이 식물에게 주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슬러지까지 모두 처리하고 난 후에 하수가 모두 처리되는 겁니다. 물을 사용하고 나서 더러운 물을 배수구로 버릴 때 이 물이 관을 따라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많은 단계가 있죠? 이 더러워진 물을 깨끗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요. 사실 이런 단계에서는 물속에 있는 정말 필수, 어쩔 수 없이 더럽힌 물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화 장치를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 하수 처리 장치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 물속 안에 물티슈라든지 이렇게 녹지 않은 물질을 넣어서 굉장히 작업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신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셨을 테니까 물을 사용할 때에도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5단원 하천 해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